저만의 꿀팁 티키타카 주의해야 돼. 다 빼야 돼. 아 깔끔해. 웃기는 작가 빵무늬. 안녕하세요.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대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쓰는지 알려드렸고,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대사가 많아지는지,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사만 쓸 수는 없는데 그럴 때도 대사로 쓸 수 있다고? 이런 것도 대사로 표현할 수 있어?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가니까요, 끝까지 봐주세요.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저도 웹소설 작법서 많이 읽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건 진짜 없었어. 이거 정말 나만의 꿀팁이야. 이거 어디서 내가 듣고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생각난 저만의 꿀팁 나가니까요,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. 빠밤. 부산스럽다, 부산스러워. 첫 번째, 배경도 대사로 표현해보자. 이게 우리가 지문을 쓸 때 배경묘사, 정황묘사 이런 거를 지문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것도 대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저택에 도착했어. 그럼 이제 저택을 이렇게 막 쓰잖아. 이 오래된 저택의 외관은 어떻고 뭐 이런데, 이거를 지문으로 할 필요 없이 대사로, 와, 이 저택은 몇백 년 전에 세워진 걸까? 저 벽에 낀 이끼 좀 봐. 아, 천년은 묵은 것 같아. 창문은 다 깨지고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곰팡이 얼룩 장난 아니잖아 라고 하고, 누가 와, 저기 저쪽에 박쥐 시체가 있어, 이리 좀 와봐. 이 정도 대사만 쳐도 이 배경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공간에 있는지 충분히 독자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심리 묘사도 대사로 할 수 있어요. 로맨스에서 어떤 아가씨가 어떤 신사와 문제가 있었어. 근데 돌아오니까 자꾸 그 날이 잊히지가 않아. 신사를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도, 뭐 이렇게 지문으로 줄줄줄 쓸 수 있겠죠? 하지만 대사로 바꿔서 하녀나 시녀 많이 등장하잖아? 묻는 거지. 아가씨,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? 아니야.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니? 아닌 것 같은데 그 신사분 만나고 와서 아가씨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또 아가씨가 새침을 떨면서, 나도 잘 모르겠어, 내가 왜 이러는지. 그분의 행동을 생각하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분 생각이 떠나지 않아. 날 붙잡아 주었을 때 그 손은 너무 뜨거웠거든. 그분의 무례함과 그 손의 뜨거움, 그 이질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잊지 못하는 걸까? 이거 말로 내뱉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. 이런 식으로 배경도 심리도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문으로 쭉쭉쭉 우리가 쓰다가 이 지문이 너무 길어졌다, 여기서 대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, 이럴 때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사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다 보면 점점 대사 분량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자기만의 기술도 생기게 되죠. 배경 묘사를 할 때, 심리 묘사를 할 때, 이럴 때 대사로 바꾸는 법, 어떻게 해야지 이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면서 대사를 많이 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두 번째, 대화를 나눌 캐릭터를 만들자. 혼잣말도 대사가 될 수 있어요. 저는 혼잣말도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많이 넣는 편인데, 하지만 대사라는 게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이게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더 재밌어지고 더 찰져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을 그런 캐릭터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제 소설 중에 완결 후 에반젤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,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. 로맨스 판타지고요. 뜬금없이 작품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, 그 포슬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 소설이 1인칭이거든요. 주인공 시점에서 독백만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기 어렵고 지루해지니까 주인공의 독백을 줄이고 대화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조연이에요. 근데 걔가 약간 좀 느끼하고 변태적이고 막 약간 이래가지고 대사가 더 재밌어지고, 그 포스를 사랑해주는 독자님들도 되게 많았는데요. 그런 식으로 이 대사를 주고받을, 이 얘기하면 저거 물어봐주고 저 얘기하면 저거 집어주고 이러는 조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시녀가 될 수도 있고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조언자나 스승, 어쨌든 이 주인공이 혼자 있으면 안 돼. 주인공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화자와 대화를 계속 나눠줄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되고, 그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지 좋겠죠.
그럼 그 조연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사를 이끌어가는지. 지금 무슨 생각해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이런 식으로 과거도 묻고 심리도 묻고, 그러니까 과거 묘사나 심리 묘사나 다 대화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. 드라마랑 영화를 생각해보면 편해요. 드라마랑 영화는 지문이 없잖아. 다 보여주는 거 아니면 대사로 들려주는 거잖아. 그렇게 해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통화하는 장면이 많은 거야. 그렇게 통화를 해. 절친이 한 명씩 꼭 있잖아. 오늘 어땠어? 어제 술 많이 먹었다며? 왜 그랬니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잖아. 그리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, 엿들어. 엿듣습니다. 이 중요한 인물들끼리 음모를 꾸미는데 그렇게 눈치들이 없다. 다 엿듣고 CCTV 달린 데서 그렇게 떠들어요. 막 녹음하고 엿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토리를 대사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. 세 번째, 그럼 대화의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? 대화의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대화라는 게 그냥 뭐 시녀가 아가씨 머리 이렇게 빗겨주면서 아가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머리만 빗고 있을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고백도 있을 수 있고 보고 형식, 인터뷰 형식, 토론 형식, 그 다음에 서간체, 이런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, 역시 또 일본 작가라 조금 그렇지만 일본 스릴러에 미나토 가나에라는 작가가 있어요. 고백이라는 되게 히트작을 낸 작가죠. 그 고백이라는 일본 영화도 있잖아요. 그 작가는 인터뷰 형식, 대화 형식으로만 소설을 끌어가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대사를 좀 연구하고 싶거나 그러면 뭐 거미 여인의 키스 뭐 이런 거 있지. 물론 100% 대사로 된 그런 고전 문학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재밌게 읽으려면 그런 식으로 인터뷰나 고백 형식으로 진행되는 스릴러나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. 그런 걸 읽어보면 참고가 됩니다. 제 꿈꾸듯 달보듬듯이라는 사극 로맨스 판타지, 이걸 썼을 때 거기에서 중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.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주인공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썼냐면 주인공들에게 남기는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. 그래서 중전이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까지를 편지로 쓰면 이거를 지문처럼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독자들은 대사를 읽는 것처럼 좀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. 네 번째, 주의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. 대사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느냐, 그게 아니라고요. 대사가 많아지면 걱정해야 될 건 그 장면이 길어진다는 거예요. 시녀가 머리를 빗겨준다는 거,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. 시녀가 머리를 빗겨주는데 특별한 사건도 없이 그냥 근황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 길어지면 스토리가 루즈해지고 진행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탄력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런 대사가 있을 수 있어. 특히 되게 의미 없는 대사들, 대사 분량 많아야 돼, 소설 분량 5,500자 만들어야 돼, 이러느냐고 들어간 대사들은 독자들이 다 알아봅니다. 그런 거 있으면 긴장감 떨어지고요, 재미 없어져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돼. 괜히 대사 느린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. 예를 들어볼게요. 괜찮니? 아 괜찮아. 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. 괜찮다니까? 이 정도까지 괜찮아. 근데 막 조금 있다가 A는 다시 괜찮느냐고 물었다. 왜? 이 얘기만 계속 들어야 돼. 그런 식으로 되게 쓸데없는 장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사를 많이 쓰되 그것 때문에 스토리가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괜한 분량 늘리기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정리해볼까요? 배경묘사나 심리묘사도 다 대사로 처리할 수 있다. 대사를 하기 위해선 대사를 나눌 적당한 캐릭터가 필요하다. 대사를 치는 방식에서는 고백, 인터뷰, 편지, 보고 형식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를 많이 쓰되 전체적인 긴장감과 스토리의 탄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꼭 들어가야 될 대사만 쓰자! 아 깔끔해. 기억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이거 맨날 얘기해야 되나? 하고 갑시다. 조회수가 지금 몇 천이 돼. 좋아요가 지금 말이야. 죄송합니다. 매번 눌러주시는 분들께 사죄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